네, 안녕하세요. 차터 선생입니다. 저 오늘 두산 은노빌리티 영상 찍어드릴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할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요거 일단 보면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뭐 듣기 좋은 말만 해드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니까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일봉으로도 보는데 사실 요거 말씀드릴게요. 주봉과 월봉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 주봉과 월봉을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봉은 뭘 봅니까? 제 단타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타. 자, 단타, 스캘핑, 스캘퍼들 이해하시는 분들은 뭘 봐요, 여러분들? 분봉을 봐요, 분봉. 그죠? 분봉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지지저항 관점에서 대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뭐 초봉을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우리가 볼 그것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분봉을 봐서 아침에 뭐 단기적으로 갭 상승을 했다. 그럼 단기적인 흐름이 어디를 지켜줘야 될지 이런 걸 일단 보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분봉이고 일봉은 뭐냐? 일봉. 이 단기적인 전체적인 흐름. 최근 이 주가의 흐름을 보는 건 뭐예요? 바로 일봉입니다. 단기적인 흐름. 자, 그러면은 주봉은 무엇이냐?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밑에 구간 좀 지지선을 일단 지울게요. 다 저희가 과거부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평단이 거의 진짜 잘 잡으신 분들은 17,000원, 18,000원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구간은 2만원 초반 구간. 그래서 사실상 수익률이 지금 다 100%가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볼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중장기적인 흐름은 제가 언제부터 잡아드렸냐면 작년 2024년도 4월 이때 전선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선주가 오르는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이 전력망 문제. 그러니까 특히 이 미국은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망을 싹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전선주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그런데 이 전력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이 원전을 반드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서 봤던 부분들은 바로 2024년도 4월부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주봉이거든요. 주봉. 자,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내려오는 흐름을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죠? 돌려내는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돌리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7,000원, 18,000원 구간에서 계속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 말을 잘 따라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어떤 구간? 이러한 상승 구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적 흐름을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상승 탄력 받았죠? 그죠?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얼마예요? 구간은 원래대로 우리가 추세를 내려서 추세를 돌리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땐 원래 정상적인 가격은 43,000원이 뭐예요? 단기적인 고점이어야 돼요. 중장기적 흐름에서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선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중장기적 흐름을 봤을 때 내려오는 흐름을 돌려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요? 흐름을 돌리는 이렇게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 우상향을 하는 건데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버슈팅이 맞긴 해요.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오버슈팅이 맞긴 한데 이게 지금 사실 미국의 행정명령 서명과 관련돼서 사실 원전이 SMR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대형 원전 사이클이 10년 동안 수주가 없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체코 원전 기점으로 해서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는 기대감과 미국의 SMR 관련된 집중 투자 이러한 사이클들이 전체적으로 엮여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 미래의 두산이 벌 수 있는 돈들의 가치를 당겨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선반영된 상승이라는 거예요. 수급이 이끄는 상승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끊기는 구간에서 분명히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상승이 나오는데 중기적인 흐름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중기적인 흐름에서 오버슈팅이 나왔다라 보면 월봉을 봐야 돼요. 이 중장기적인 흐름을 또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중기적인 흐름을 돌려낸 이후에 상승 탄력을 받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때요? 지금 두산이 봤을 때 장기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려오는 흐름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추세로 본다라고 했을 때 월봉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 요 흐름은 어때요? 아직 돌려주지 못했죠. 보여? 요 흐름들. 자, 이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장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올라오는 폭이 여기까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월봉상 전체적인 추세를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건 바로 돌리는 건 무리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돌릴 때도 이러한 구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월봉상으로도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횡보해주는 구간이 필요해요. 왜?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땐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가더라도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기어주고 갈 거란 말이에요. 정말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월봉상은 큰 그림에서는 하락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단기적인 저항이 겹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슈팅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제가 봤을 땐 추세의 고점 여기 이 구간이거든요. 7만 원, 7만 원 정도 구간. 그래서 이 구간이 일단 보여요. 근데 무조건 7만 원 간다는 게 아닌데 우리가 현 구간에서 장대 항목 나오면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장대 항목 나오면 20% 정도? 그럼 주가 흐름 따졌을 때 한 6만 6천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졌을 때 월봉상도 뭐요? 내려오는 추세의 고점이 되는 구간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 주가가 강하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뭔 소리야, 원전이 미래고 원전이 최고인데. 여러분, 제가 그거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도대체 원전주를 이 17,000원 2만원 구간에 왜 우리가 원전주를 모아야 된다라고 왜 말씀드렸어요. 왜? 데이터 센터 때문이에요. 데이터 센터.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더욱 많아지면 전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뜰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원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체코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뭐예요? 세 발의 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센터로 상승이 나오는 걸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상승에 대한 탄력을 뭐하고 있다?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시총이 더 올라가면 지금 얼마 시총이 10위까지 올라왔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떤 논리가 생길 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논리가 생길 거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에코프로 그룹 아시죠?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삼성 SDI에 뭐 했어요? 양극재 납품했죠. 그죠? 납품했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삼성 SDI의 주가보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전체 시가총액이 뭐예요?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불닭 소스를 만든다고 해요. 불닭 소스.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이 있어요. 삼양식품. 삼양식품이 뭘 팔아요? 불닭을 팔아요. 불닭을 팝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포장하고 이런 게 했을 때 삼양식품이 불닭을 팔아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있을 거 아니야. 시가총액 삼양식품이 예를 들어서 10조야. 예를 들어서 10조야. 근데 삼양식품에 불닭 소스 중에 일부를 납품하는 회사가 계열사의 전체 시가총액 11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슈가 뭐예요? 불닭 때문에. 이 뭐예요? 고평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삼양식품이 불닭을 파는데 얘가 시가총액 10조야. 근데 이 불닭 소스를 납품하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모든 계열사 시가총액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 주로 파는 게 불닭 소스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애초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에코프로가 과거에 뭐예요?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고 주가가 밀렸잖아요. 공매도 총공격하면서.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에코프로 그룹 3사가 삼성 SDI보다 시총이 높아졌다고. 삼성 SDI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두산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숫자에 대한 계산이 나올 거예요. 숫자에 대한 계산. 이게 뭐냐면 두산이 예를 들어서 SMR을 1년에 SMR 관련된 이 기자재를 뭐 예를 들어서 몇 기 공급을 하고 이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로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두산 시가총액이 50조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50조가 됐다고 했어요. 그럼 두산 LBT가 1년에 2, 3년 뒤에 벌 수 있는 매출이 뭐 20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5조, 뭐 4조?
이거 4조까지는 안 나오고 사실 20% 정도만 잡아도 거의 한 3조 정도? 요 정도 나온다 칩시다. 매출 20조, 영업이익 3조.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지금 시가총액에서 매출 20조와 3조가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 3조 나오고 있는 회사를 비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있어요. 원전도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하다가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할 줄 알아? 반박할 거 다 알아요.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두산 에너비티밖에 없고 두산 에너비티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긴 한데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 코스피 상위를 보게 되면 제가 두산이 지금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면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어 보면은 우리가 뭘 보면 좋을까요? 현재 구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에 대한 부분들 미래 가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꺾였다라고 보이는 어떤 부분, 뭐 현대차 얘랑 비교할 수 있고요. 뭐 AK비공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제가 조금 봤을 때 현대차 비교할 때 현대차는 근데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지금 45조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비티도 35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저는 일단 현재 산업의 개편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갑자기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전체적인 산업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나라 산업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래도 현대차가 현재 구간에서 굳건하단 말이죠. 현대차가 그죠? 그 현대차가 지금 거의 성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40조잖아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벌어들인 돈을 일단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차가 벌어들인 돈을 보면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매출이 천억 조 170조 그죠? 매출이 170조에 영업이익 14조예요. 매출이 170조에 영업이익이 14조다. 그쵸? 그럼 이게 무슨 논리가 생기냐면 봐봐요 이제. 그러니까 방산도 이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비교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과연 10년 후에 매출이 170조와 영업이익이 14조까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시장에서 뭐가 생겨요? 의구심이 생깁니다. 주가가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때부터 매도 심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두산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현대차 시총이 40조잖아요. 그죠? 그 두산을 볼게요. 두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연결로 봤을 때 얼마예요? 16조에 영업이익 1조예요. 밥캣이랑 합쳐져 있으니까 연결 구조로. 이걸 봤을 때 여기서 에너빌리티가 현대차 시총을 뛰어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가 생긴다? 반드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런 게 안 생겨요. 언제 생기냐면 올라가다가 꺾여 내려오면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려갔다 반등을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이 한번 시장에 생기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반등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공매도 애들도 쇼스케 쇼커버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대차장고에 대해서 갚아나가는 구간도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뭐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위로 치솟으면 뭐가 된다? 공매도 대량 공격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부터 두산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눌리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신규 진입과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비교를 해. 그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요? 바로 현대차예요. 근데 또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삼성바이오스 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보게 되면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이 5조에 영업이익이 1.7조인데 시가총액이 엄청 높잖아요. 이런 말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최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70조인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80%예요. 합치면. 그럼 사실상 얘가 지금 돌아가는 시장에서 시가총액 얼마? 14조예요. 14조. 이 왜곡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시가총액 사실상 넘버 3지만 얘가 최대 주주가 꽉 쥐고 있는 물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예요? 유통되는 주식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좀 되실 거고, 그다음 마찬가지 LG 엔솔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 갖고 있는 게 87%입니다. 정확히 88% 정도 돼요. 88%. 그럼 얘가 시장에서 지금 7조라고 하더라도 88조를 시장에서 연기금과 LG화학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진짜 들고 있는 8조밖에 안 돼요. 유통되는 거 시장에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여기서 이제 LG에너지 비교하면 26조에 얘는 왜 영업이익이 1.6조인데 왜 이렇게 시총이 높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이 꽤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얼마예요? 유통 주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3%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가총액을 대충 따져보더라도 3조 5천억, 7, 21조, 21조에다가 23조예요. 유통되는 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에서는 뭐가 생겨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관점이 생길 거다.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한 방에 팍 위로 튀어준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된다? 순간적으로 대량 공매도가 들어오면 주가가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있어요?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을 때 뭐 해야 된다? 매도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이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오히려 공매도 애들도 공격하기 애매한 포지션으로 가기 때문에 찔끔찔끔 올라가는 이러한 구간들이 나와주는 게 좋고,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릴 거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확인된 인원들 전부 다 입장을 시켜 드릴 건데, 텔레그램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 일단 꼭 들어오시고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지금 이게 제가 어제도 한 80명 확인해서 받았는데 지금 200건에서 200건이 입장 요청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두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 분명히 매도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겠고 두산 대응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겠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시고 있는데, 제가 정말 손이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확인 다 된 거는 제가 위쪽에서도 입장을 도와드렸지만 여기 10일, 11일 거는 제가 계속 다 확인을 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확인된 부분도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많죠 여러분. 끝이 없어, 끝이. 저 위쪽도 제가 12, 13, 14 이렇게 확인하신 분들의 입장을 도와드리는데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도 계속 밀려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최대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두산 언제든지 매도 타이밍도 나오면 저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말씀드린다 했어요. 매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요 타이밍 저 진짜 왕따 돼요. 정말 왕따 됩니다. 왕따 될 각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 매도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그죠? 그리고 제가 이 바닥부터 두산 잡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도가 정말 힘들어요. 예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계속적으로 익절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두산 혹시나 입장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위쪽 번호로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들도 어떤 걸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 한번 여러분 잘 고민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해 봐야 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두산은 대형주죠.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자, 대형주에서 10% 먹기 쉬워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형주 10% 먹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10% 먹기 쉽지 않다.
근데 지금 두산이 올라가는 이 상승하는 보폭을 보면 보법을 보면 뭐요? 거의 200%가 올랐죠. 저점 대비 순식간에. 그럼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두산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도와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이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두산 최근에 들어와서 주식 어렵지 않은데 그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매도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 할 거예요. 올라가면 왜? 더 갈 것 같고 주가가 항상 쉽게 올라갔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또한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그렇지 절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상승은 뭐 글로벌적인 영향, 전력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지만 쇼스키 쇼커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의도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경계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구가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산으로 큰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식시장 굉장히 만만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두산으로 수익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만한 차트가 워낙 지금 좋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탄력 강하게 나와줬을 때 반드시 매도에 대한 부분들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혹시나 아직도 허황된 꿈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허황된 꿈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래에는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미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 2년 뒤는 절대 아니고 꽤 긴 시간이 될 겁니다. 왜? 이미 지금 미래의 가치를 선마랑 받아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식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모르시거나 내가 분명히 매도에 대한 부분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손가락이 안 나갈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손가락 절대 안 나가요. 왜? 더 갈 것 같거든. 빠질 때도 어차피 못 팔아. 왜 못 팔아요? 반등할 것 같거든. 근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상승 탄력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주가 밀리잖아요. 그럼 이거 회복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강한 거래량을 동반돼서 주가가 오른 이후에 만약에 하락이 강하게 나왔다. 이거 회복 못합니다. 단기간 회복 절대 못해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거니까 010-9201-6329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어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위에 번호로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셔서 대응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시계, 차, 집, 대출금 이런 부분들, 생활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수익 실현을 해야지 그게 여러분들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수익 실현을 해야지 여러분들 거고 내가 정말 매도의 손가락이 안 나가도 일부 물량이라도 정리하세요. 급등 나오거나 하면 제가 아니면 타이밍 잡아 드릴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17,000원, 18,000원 구간에서 모아가자. 2만원 초반 지금도 기회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매도에 대한 시점이 오면 저는 매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챙기게끔 할 거예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바들 뭐 차를 바꾸거나 시계를 바꾸거나 가방을 사거나 뭐 생활비를 쓰거나 대출금 갖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뭘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 한번 해보자. 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제가 다음 주까지 말씀드렸던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 원전이 가는 이유 결과적으로 전력이다. 자, 전력 왜 움직입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가 필요하니까 전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원전이 가는 거고 이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동시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전선이 필요하다. 초고압 케이블. 그래서 제가 뭐였어요? 전선주 간다. 뭐요? 대한전선. 급등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예언해 드릴게요. 제가 5월 14일에도 전선주 간다. 전선주 많이 올랐고 대한산 40% 올랐거든요. 제가 지금 6월 15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선주 반드시 보세요. 전력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전선주 또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고점이다라고 하는데 시총이 지금 전체적인 시총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교체해야 돼요. 왜? 전선에서 발생한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력을 옮겨줄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스마트하게 전력을 옮겨주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력 관련된 히든 종목을 또 준비했으니까 요거까지 받아가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력 관련된 히든 종목들은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 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에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LN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은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